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형입니다. 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모든 금액을 다 현금으로 하지 않는 이상 할부나 리스 렌트를 쓰게 되고, 할부 리스 렌트 어떤 거를 쓰게 돼도 심사라는 거를 다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월 납입금, 그거를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뭐 능력이나 그런 패턴이 있는지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용이나 소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되는 거고, 아니면 평소에 이게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남들보다 같은 차라도 조금 더 비싸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월 납입금 이런 게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신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데 이제 차를 사는 데 용이한 그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신용점수를 망가뜨릴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신용점수가 다 좋습니다. 그냥 800점, 900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용을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대출 쓸 일도 있고 뭔가 사업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나 순서에 따라서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용카드는 신용관리 측면에서는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하게 반복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매달 이렇게 쓰는 게 낫고, 200이면 200, 뭐 700을 쓴다 하면 그냥 700을 그냥 매달 쓰는 거죠. 근데 어느 달은 900만 원 썼다가 어느 달은 50만 원 쓰고 어느 달은 500, 어느 달은 100, 이런 식으로 예측이 안 되는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는 패턴이 되면 이게 신용 점수 자체도 떨어지고 금융거래 이력을 평가할 때도 저평가됩니다. 왜냐면 금융사는 어쨌거나 예측 가능한 인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회 초년생이라면 뭐 예를 들어 대학생이나 이제 막 취업하신 분들이 차 살 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심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오냐? 금융거래 이력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뭐 금융사에서 평가할 이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용카드는 그 자체로 매달 납입금 쓰는 그게 금융거래 이력이 되기 때문에 쓰고 있으면 관리가 훨씬 잘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득이 되겠죠. 근데 소득은 뭐 크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평가되면 좋겠지만, 이게 다 내 뜻대로 되면 우리는 뭐 고민거리가 살면서 별로 없겠죠. 그건 크게 의미 없는 거고,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뭐 소득 크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소득의 크기보다는 일정한 걸 역시나 고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오르내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 저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점이 높고 저점이 낮고 이런 것보다는 일정한 거 그냥 4대 보험 들어가고 그러면 좋죠. 근데 소득은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7, 8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구매하는 게 아닌 이상은 신용점수만으로도 심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심사 진행할 때 소득 서류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신용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초고가 차를, 그러니까 고가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뭐 소득 평가가 좀 낮게 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낮게, 특히 사업자분들, 개인 사업자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 떼보면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보증금을 일부 넣어도 커버가 되고, 또 뭐 부가세 서류나 이런 걸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순서입니다. 차를 사는데 몇 달 기다려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 사이에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새로운 대출이 생겨서 실제로 차가 생산됐을 때는 그 차를 내가 구매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비싸게 사야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상 장기 렌트에 한해서인데요, 뭐 할부나 리스를 사면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그리고 또 대출 한도도 잡히니까 추후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 렌트도 필요하고 어떤 다른 대출이나 카드도 필요하다면 장기 렌트를 무조건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장기 렌트는 금융상품이 아니고 대출 한도도 안 잡히고 신용점수도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장기 렌트를 해놓은 상태로 다른 대출이나 이런 걸 알아보면 영향이 없는데, 근데 다른 대출을 받아놓고 장기 렌트 진행하려고 하면 장기 렌트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면 엄청 비싸집니다. 그래서 순서만 잘 이렇게 써먹어도 내가 진짜 이렇게 뭐 금융상품이나 이런 거를 알뜰살뜰히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또 뭐 제가 중요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하면 뭐 물론 이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차 파는 사람이고 이런 거 매일매일 상담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문의나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개개인 상황이 다 각자 다른 거라서 뭐 신용불량자도 쓸 수 있는 차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거라서 개인 상황에 맞게 나가는 거라서 뭐 가급적 뭔가 신용이 크게 망가질 만한 거나 이런 것만 좀 방지하려고 영상을 만든 거고요. 그럼 개별적인 거 문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로 ATM에서 돈 좀 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체크카드에서 돈 뽑으면 통장에서 나가잖아요. 신용카드에서 돈 뽑으면 현금 서비스입니다. 근데 현금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써버리면 금융사에서 아주 저평가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급하니까 체크카드랑 뽑는 거랑 똑같은 줄 알고 그냥 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저평가되는 겁니다. 현금 서비스는 그냥 아예 쓰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로는 돈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박아놓고 외워놓고 갑시다. 감사합니다.